이번 수업에서는 엔트리 코딩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순차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램이 명령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명령은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차례대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딩 학습에서 순차 구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단계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 프로그래밍입니다. 반복 프로그래밍은 코딩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코드를 다르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조건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딩에서의 변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변수값이라고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값만 저장이 가능하며 엔트리에서는 숫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는 변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원, 2차원 리스트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숫자뿐 아니라 문자로 된 값을 여러 개 저장 가능하며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내보내기,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의 특정 순서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코딩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엔트리 코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엔트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엔트리 봇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화면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추가할 오브젝트는 동물 카테고리의 강아지 오브젝트입니다. 강아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화면에 강아지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코딩은 강아지 오브젝트가 방향키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코딩입니다. 먼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오브젝트가 바라보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트 창의 아랫부분에 있는 방향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하거나 오브젝트 상단에 방향점을 끌어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방향은 기본값 0도이며 위쪽으로 방향을 정할 때는 0도, 오른쪽은 90도, 아래쪽은 180도, 왼쪽은 270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코딩을 하면서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강아지를 움직이는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러미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블록 조립수로 드래그합니다. 불러온 다음에 Q키를 클릭하여
오른쪽 화살표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움직임 블럭 꾸러미에서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럭을 블럭 조립수로 드래그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강아지가 이동할 거기 때문에 방향은 0도로 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 블럭 꾸러미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블럭 조립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 방향으로 강아지를 움직일 수 있는 코드입니다. 나머지 3개의 방향키를 눌렀을 때 수행하는 코드는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는 블록을 간단하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를 원하는 블록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코드 복사 앤드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개의 코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방향은 180도입니다. 위쪽 화살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의 방향은 270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화살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방향이 90도입니다. 여기까지 4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강아지를 이동하는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행하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위쪽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화살표를 누를 때 모양이 변경되는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모양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양 탭을 클릭하면 강아지 1번,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3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블록 탭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시작 블럭 꾸러미에서 Q키를 눌렀을 때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Q키를 오른쪽 화살표로 변경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모양이 변경되길 원한다면 생김새 블럭 꾸러미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강아지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2초 기다리기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2초라는 숫자를 0.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방향에 따라 이동하고 모양을 변경하는 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강아지가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리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확인하셨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코드들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 방향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시길 원하신다면 작품 이름을 강아지 산책시키기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딩을 시작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 구조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조건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작업하실 코드는 로봇 청소기 만들기입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엔티리봇 오브젝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검색란에 청소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청소기를 검색해 보시면 3개의 청소기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마룻바닥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셨다면 상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에 보시면 마룻바닥은 배경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로봇 청소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붓 꾸러미에서 그리기 시작하기 블럭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기 색을 빨강색으로 정하기 블럭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기의 굵기를
1로 정하기 블럭을 드래그합니다. 청소기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동 방향 화살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아래쪽에 이동 방향을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기가 너무 크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계속 이동하면서 청소하도록 새로운 블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드래그합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움직임 블럭 꾸러미에서 찾아서 드래그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이동이 시작되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루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조건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벽에 닿았을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하기 아래쪽에 드래그합니다. 판단 블럭 꾸러미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럭을 드래그하여 참에 해당하는 부분에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하고 벽에 닿았을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벽으로 수정합니다. 청소기가 벽에 닿았을 때는 방향을 바꾸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움직임 블럭 꾸러미에서 방향을 90만큼 회전하기 블럭을 드래그하고 90도 대신에 133도를 입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굵기 1만큼의 빨간 선이 실행 화면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지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기 색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팔레트 모드를 클릭하여 흰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기 굵기를 7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파일명을 수정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한 번 더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사용하여 구구단 만들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제공되는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배경에 있는 교실 2번 오브젝트와 사람 그룹에 있는 선생님 2번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구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할 숫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서 숫자를 기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변수를 클릭합니다. 변수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변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수의 이름에는 값 1을 입력하고 변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구단에는 2개의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값 2라고 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개의 변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 탭을 클릭합니다. 변수를 추가하고 나서 실행 화면에 변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꾸러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오른쪽 블록 조립소로 드래그합니다.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꾸러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꾸러미의 블록은 변수에서 추가하여야 생성이 되는 블록입니다. 값 2를 10으로 정하기 블럭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구구단을 완성하려면 2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블록의 값을 값 1번으로 정하겠습니다. 값 1번의 값은 2부터 9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 블록 꾸러미에 있는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드래그하여 10 위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의 수는 2부터 9까지의 수로 변경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값 2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블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복사된 블럭에 값 1을 값 2로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꾸러미에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안녕의 블록 위치에는 구구단의 문제를 내는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산 꾸러미에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럭이 3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를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럭은 엔트리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블럭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마지막 엔트리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안녕 자리에 값 1번을 넣어보겠습니다. 값은 자료 꾸러미에서 값 2를 드래그하여 안녕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값 1번입니다. 두 번째 안녕 자리에는 곱하기 보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녕 자리에는 두 번째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꾸러미에 있는 값 2를 드래그하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트리 텍스트 안에는 구구단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텍스트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블럭을 드래그하여 안녕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코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대답창에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새로운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때 정답을 입력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말풍선이 나타나도록 코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란에 판단 블럭 꾸러미에 있는 (10과 10이) 같다면 블럭을 참이라면 블럭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딩에서는 대답과 값 1과 값 2의 곱셈이 맞았다면 맞았습니다라는 말풍선을, 틀렸다면 틀렸습니다라는 말풍선을 2초 동안 말하는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10과 10이 같다면 블럭에 첫 번째 10 대신에 자료 꾸러미에 있는 대답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는 계산 꾸러미에 있는 10 곱하기 10 블럭을 넣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10에는 자료 꾸러미에 있는 값 2를 드래그하고 값 1로 변경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10은 자료에 값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과 값 1과 값 2를 곱한 값이 맞다면 생김새 블럭 꾸러미에서 안녕은 4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넣어보겠습니다. 안녕 대신에 맞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2초 동안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틀렸다면 틀렸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2초 동안 보여주는 코딩을 완성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와 작성하신 코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맞는 값을 입력했을 때는 맞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네.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완성한 코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변수를 사용하여 구구단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한 번 더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엔트리 코딩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